보육교사 자격증 정말 고생해서 땄는데 막상 딱 손에 쥐고 나니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하고 막막한 분들 계시죠?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이 자격증 하나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생각보다 아주 훨씬 많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육교사 자격증? 그거 있으면 그냥 어린이집 취업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근데요,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 제가 그 편견을 시원하게 깨드릴게요.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길이 정말 이렇게나 많다고? 하고 놀라실지도 몰라요. 지금부터 어떤 선택지들이 있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커리어 종류를 알아보기 전에요. 우리가 앞으로 일하게 될 2026년 보육 현장이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이걸 먼저 좀 알아볼게요. 위기처럼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 속에서 분명 새로운 기회도 있거든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와, 최근 10년 사이에 0세에서 5세 아이들 인구가 무려 38%나 줄었어요. 사실 이 숫자만 딱 들으면 지금 이 분야에 들어가는 게 맞나? 하고 걱정부터 확 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동시에 아주 긍정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3.5%나 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 9년 동안 가장 높은 인상률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변화가 또 하나 있어요. 바로 2026년 4월부터 아이돌봄사가 국가 자격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민간 수료증이었는데 이제는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처럼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공인 자격이 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우리 보육 분야 전체의 전문성을 더 높게 쳐주고 있다는 아주 좋은 신호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커리어 가장 익숙하죠? 바로 어린이집 교사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어린이집이 아니라는 점, 이걸 꼭 아셔야 해요. 어린이집은 크게 국공립이랑 민간 가정 어린이집으로 나눌 수 있어요. 국공립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호봉제라 월급도 안정적이고 잘릴 걱정도 거의 없죠. 근데 그만큼 인기가 많아서 신입교사가 한 번에 쏙 들어가기는 하늘의 별 따기일 수 있어요. 반면에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주변에 가장 많고 또 채용 공고도 자주 올라와서 경력을 시작하기에는 훨씬 수월해요. 다만 원장님 스타일에 따라서 급여나 근무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셔야 하고요. 정리해드릴게요. 일단 보육교사 2급 자격증만 있으면 바로 지원할 수 있고요. 국공립 신입교사의 경우 보통 월 250만 원에서 290만 원 정도를 받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꿀팁 하나.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을 꼭 노려보세요. 여기는 복지도 좋고 월급도 400만 원 이상 주는 곳도 꽤 있거든요. 가장 정석적인 길을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첫 번째 경로였습니다. 두 번째 길은 아마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안정적인 꿀 직장이에요. 바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육 전문 요원입니다. 현장 경험을 좀 쌓고 나서 커리어를 전환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죠. 보육 전문 요원이 되는 방법은 아주 명확해요. 일단 우리 2급 자격증으로 현장에서 3년 이상 경력을 쌓으세요. 그 다음에 80시간짜리 승급 교육을 받고 1급 자격증을 따면 그때부터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하는 일은 아이들을 직접 돌보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들 교육하거나 다른 어린이집을 지원해주는 컨설팅 같은 그런 행정 지원 업무를 주로 맡게 됩니다. 자, 이 직업의 핵심 포인트, 보육교사 1급 자격이 필수라는 점, 그리고 아이들을 직접 돌보는 게 아니라 지원하고 관리하는 역할이라는 점. 그래서 나는 현장 경험은 충분히 쌓고 이제는 좀 더 행정적인 일을 하고 싶다. 혹은 공공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오래 일하고 싶다 하시는 선생님들께는 정말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바로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제가 아까 국가 자격으로 위상이 완전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유망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어요. 특히 나는 좀 유연하게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셔야 해요. 이 일이 가진 가장 큰 매력 중 하나가 바로 이 시급이에요. 아이들 등하원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간단한 가사까지 포함된 종합형 서비스를 하게 되면 시간당 무려 16,62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와, 이 정도면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수입이 꽤 쏠쏠하겠죠?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이 있으면 나중에 양성교육 받을 때 혜택이 있고요. 요즘 맞벌이 가정이 워낙 많아서 일거리도 아주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내 아이 키우면서 일을 병행하고 싶은 분, 또는 경력이 단절됐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려는 분, 아니면 투잡으로 부수입을 만들고 싶은 분들께는 정말 딱 맞는 맞춤형 선택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길은 영유아가 아니라 좀 더 큰 아이들, 바로 초등학생들을 만나는 길이에요. 지역아동센터나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사인데요. 이 경로의 가장 독보적인 특징은 바로 근무 시간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오는 오후부터 저녁까지 일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오전 시간이 통째로 4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대학원을 다니거나 취미 생활을 하거나 다른 부업을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월급도 전일제로 일하면 290만 원에서 3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꽤 괜찮은 편이죠. 여기에 사회복지사 자격증까지 있으면 취업할 때 완전 유리해져요.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경로입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4가지와는 결이 조금 달라요. 현장 경력을 발판 삼아서 나만의 사업을 꾸리거나 아니면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전문가로 활동하는 길이에요. 경력이 충분히 쌓이면 직접 어린이집 원장이 될 수도 있고요. 프리랜서 대체교사로 자유롭게 일할 수도 있어요. 또 요즘 시대에 맞게 내 경험을 살려서 교육 유튜버로 활동하거나 직접 만든 교구를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요. 문화센터 강사로 나서는 등 정말 여러분의 역량에 따라 무궁무진한 길이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 중에서도 특히 프리랜서 대체교사는 신입 선생님들이 다양한 어린이집 분위기를 경험해보기에 정말 좋은 방법이거든요. 보통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등록해서 활동하게 되고요. 하루 8시간 일하면 일당으로 93,69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다양한 길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막 첫 발을 떼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배로서 정말 현실적인 조언 하나만 드릴게요. 이건 길게 봤을 때 여러분의 커리어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우리 모두의 꿈은 국공립 어린이집이죠. 안정적이고 좋잖아요. 근데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처음부터 난 무조건 국공립 하면서 좋은 자리가 날 때까지 마냥 기다리다가 6개월, 1년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가장 똑똑하고 효율적인 방법은요, 일단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체교사로 시작해서 1, 2년이라도 경력을 쌓는 거예요. 이 경력이 있고 없고가 나중에 국공립 서류 낼 때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는 높게 잡되 시작은 현실적으로 하는 것.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서 꼭 말씀드려야겠어요. 취업 계약서에 도장 찍기 바로 직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소중한 월급이랑 직결되는 문제니까 눈 크게 뜨고 보셔야 해요. 바로 처계산비라는 돈에 관한 함정이에요. 원래 이 돈은요, 정부에서 우리 선생님들 고생한다고 선생님 개인 통장으로 직접 바로 쏴주는 돈이에요. 그런데 몇몇 어린이집에서 이걸 어린이집 수입으로 꿀꺽하고 마치 월급에 포함해서 주는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명백히 잘못된 거고 사실상 월급을 떼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함정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최대 456만 원이나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면접 볼 때나 계약서 쓸 때 꼭 물어보세요. 혹시 처우 개선비는 제 개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나요? 그리고 첫 월급 받으면 급여명세서에 이 항목이 따로 찍혀있는지도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어린이집 교사를 시작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가, 아이돌봄 서비스, 방과 후 교사, 그리고 창업과 프리랜서까지 정말 다양한 5가지 길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와닿는 길, 나 다음엔 저거 한번 해볼까 싶은 길은 무엇인가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유보통합에 대비해서 장애 영유아 자격증을 어떻게 따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